제주의 동쪽 끝 일출봉 너머로 해가 솟아오릅니다. 제주의 아침은 여기 일출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밤새 잠들었던 생명들도 이제 하나 둘 깨어나기 시작하겠죠. 일출봉과 인접해 있는 이곳은 광치기 해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지런을 떠는 이 녀석들. 광치기 해변의 터줏대감 집게입니다. 빈 고등 껍질 안에 둥질 튼 집게. 무겁지도 않을까요? 저마다 고둥집을 등허리에 지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여기 광치기 해변은 일출봉이 가장 멋있게 보인다는 뷰 포인트입니다. 일출봉과 함께 가장 먼저 새하루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죠. 해변의 생명들도 덩달아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해 뜨는 오름 성산 일출봉. 이곳은 한라산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와 함께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세계 자연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출봉은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제1의 관광 명소이기도 하죠. 안내소에서부터 약 25분 정도만 오르면 정상에 다다릅니다. 정상엔 넓게 분화구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디 일출봉의 매력이 정상의 분화구뿐이겠습니까? 일출봉이 아름다운 특별한 이유, 여기 바다에 있습니다. 제주도의 화산체 가운데서도 가장 최근에 형성된 젊은 화산체 일출봉.
일출봉은 화산체가 만들어진 이후 파도가 절묘하게 삼면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도 자세하고 정밀하게 화산체 내부를 볼 수 있답니다. 해안 절벽의 반대쪽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런 기암절벽 위로 싹을 틔웠을까요? 일출봉은 초지에서부터 해안 절벽까지 약 23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과 바다가 만들어낸 완전한 합작품 일출봉. 보존이 잘 돼 있는 성산 일출봉은 수성 화산의 세계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섬 전체가 그냥 한라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때문에 제주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 한라산은 절대 빼놓아선 안 될 중요한 곳이죠. 한라산엔 모두 6개의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중 2개 코스만이 정상으로 이어집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를 택한다 해서 모두가 백록담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중간 대피소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만 하거든요. 바로 입산 통제 시간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두른다 해서 무조건 빨리빨리 걸음을 재촉해서도 안 됩니다. 한라산을 찾아오는 이가 어디 우리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등산로 주변으로 사시사철 새로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렇게 가득하니 이 또한 놓치면 내내 아쉬움으로 남을 테지요. 이곳은 해발 1500m가 넘는 구간입니다. 이 높은 곳까지 찾아온 손님, 하늘 엉겅퀴와 박각시네요. 이 구간은 내내 가파른 길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드넓은 평원이 펼쳐집니다. 저 멀리 윗세오름도 보이네요. 정상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아닙니다만 한 번쯤 유유자적 해봐도 좋을 곳이 바로 이곳 영실 코스입니다. 광활한 대자연의 품 안에서 꽃, 나무와 눈 맞추며 걸어보는 길. 이곳이라면 일상에서의 찌들고 묵은 때를 조금은 씻어낼 수 있을 테지요. 정상으로 이어지는 성판악 코스, 그 마지막 구간입니다.
백록담을 보기 위해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 하지만 그리 호락호락한 한라산이 아닙니다. 비, 바람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라산인지라 열의 아홉은 백록담을 보지 못한 채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한다니 말입니다. 제주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의 정상부 백록담. 화산 폭발로 형성된 산정 호수인 백록담은 한라산의 대표적인 습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강수량에 따라 이렇게 물이 차 있기도 하고 바닥이 훤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풍부한 생명의 땅입니다. 약 163종의 식물 그리고 약 214종의 곤충과 동물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거든요. 안개가 자욱하다가도 금세 화창하게 하늘이 열리고 나는 변덕스러운 한라산. 그 안에서 참 많은 생명이 싹을 틔우고 지고 또 피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백록담 사면에도 다양한 생명이 싹을 틔웠습니다. 해발 1400m 이상 고지대에서만 서식한다는 시로미군락도 눈에 띄는군요. 백록담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이가 또 있답니다. 바로 백록담의 명물 노루입니다. 해발 1400m 이상 되는 높은 곳에도 초지가 많은 한라산. 특히 백록담 주변의 초지는 노루가 서식하기에 안성맞춤이랍니다. 이곳은 사철 푸른 시로미나무와 구상나무가 우거져 있으니 먹이 걱정 따위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세계적으로 절멸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는 구상나무입니다. 이곳 한라산 해발 1400m 이상 고지대에서는 어렵지 않게 구상나무 군락을 볼 수 있습니다. 흑색에서 붉은색까지 다양한 색상을 띠는 구상나무 열매. 여긴 검은 열매가 열렸군요.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년이라고 했던가요? 구상나무 고사목은 죽어서도 고관 깊음 그대로
장관을 이룹니다. 특히 관음사 코스 주변엔 세계 최대 규모의 구상나무 군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곽처럼 백록담을 둘러싸고 있는 분화구 외벽. 동서남북 보는 방향에 따라서 외벽은 참으로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락부락 험상궂은 얼굴 뒤 마치 유유히 흐르는 물결처럼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거친 암벽이라 해서 생명이 깃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험난한 바위 사이를 뚫고 싹을 틔운 저 작은 생명들. 그 숭고한 생명력 앞에선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신선과 흰 사슴이 논린다는 백록담. 그곳은 정말이지 수없이 많은 생명이 움트고 지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한라산의 계곡도 빠뜨릴 수 없죠. 저 아래로 보이는 하얀 길이 흔히 Y 계곡으로 불리는 어리목 계곡입니다. 해발 약 1000m 지점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이 계곡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바짝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목 계곡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날도 가끔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비가 내린 직후입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렇게 메마른 어리목 계곡에 비가 내리면 금세 물이 흘러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잠시. 2, 3일만 지나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리목 계곡 상류엔 또 다른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바위 위로 이끼가 가득한 모습이죠. 이렇게 이끼 사이로 흐른다고 해서 이끼 폭포라 불리고 있습니다. 신갈나무 뿌리에서 용출된 물이 폭포가 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비가 내려야지만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폭포, 엉또 폭포입니다. 기암절벽과 천연 난대림 사이로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 장마철이나 비가 내렸을 때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죠. 비가 내린 후 숲엔 활기가 살아납니다. 풍부해진 계곡의 물은 하류로 흐르면서 조금씩 땅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한라산은 화산섬 특유의 다공질 안반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내려도 금방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죠. 한라산 계곡의 물줄기는 하류로 내려갈수록 점차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물길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지하로 스며든 물은 멀리 해안 물이 귀한 섬에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이 물은 아주 유용한 생활용수로 사용돼 왔습니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흐르던 지하수는 지표면에 깨진 틈이나 열린 틈을 통해 다시 자연스럽게 솟아났습니다. 산물이라 불리는 이 물 용천수는 제주도 사람들에겐 마치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씻고 먹고 가축을 기르고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까지 생활하는 모든 것이 이 물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제주도는 한라산 정상에서부터 해안까지 꽤 많은 습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환경 보물섬이란 별명을 가진 제주도는 현재 4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란 점차 사라져가는 습지와 습지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국제 환경 협약입니다. 이곳 무령아리 습지는 산정호수지만 사실 이렇게 물이 가득 찬 건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무령아리 습지는 하천이나 지하수 등 외부에선 전혀 물이 유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비가 내려야지만 물이 공급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습지 생물이 이곳 무령아리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의 습지는 대부분이 강수에 의해 물이 공급되는 고층 습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곶자왈의 동백동산. 동백동산의 습지 역시 비가 오면 물이 차올라 늪이 형성되는 습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4월 제주에서 4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의 천백고지 습지입니다. 천백고지 습지의 대표 식물은 바로 이 녀석, 한라부추입니다. 한라산에서 처음 발견돼 이름에도 한라가 따라붙은 이곳 제주의 토박이죠. 작은 백록담이라 불리는 살아오름입니다. 백록담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살아오름. 비가 내린 직후 물이 가득 찬 모습이네요. 하지만 살아오름의 물은 아주 빠른 속도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보기 힘든 풍경인 셈이죠.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숲에 들어가 보면 더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제주도엔 세계에서 유일한 숲, 곶자왈이 있기 때문이죠. 곶자왈은 추운 지방에 사는 북방안개 식물과 따뜻한 지방에 사는 남방안개 식물이 공존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숲입니다. 자연림과 가시덩굴이 혼합 식생하고 있어 과거 곶자왈은 경작지로 활용하지 못하는 버려진 땅, 불모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흙 없이 바위 위에 쌓인 부엽토만으로 숲을 이룬 아주 신비로운 곳이거든요. 이제 곶자왈은 제주의 허파, 생태계의 허파라 불리고 있습니다. 해안선과 한라산을 잇는 숲으로 원시림과 같이 안정된 식생을 이루고 있는 곶자왈. 이곳은 아주 많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제주도엔 참 많은 숲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 가운데 하나죠. 1112번 삼나무 도로에 위치한 사려니 숲길. 이곳은 산소의 질이 가장 좋다는 해발고도 500m에서 600m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전 구간이 평지로 돼 있고 10가지 테마의 주변 경관이 뛰어나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숲은 더 이상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삶 속 가까이, 이만큼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제주는 숲만큼이나 초지도 발달한 곳입니다. 특히 중산간 지역에선 너른 벌판에 개인 목장 혹은 공동 목장을 운영하며 말을 키웠죠. 제주도의 밭농사에서 말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가축이었거든요. 지금도 제주를 방문하면 어김없이 너른 목장과 제주 말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제주말은 농사를 위해 필요한 가축이 아닙니다. 제주에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관광 콘텐츠가 됐거든요.
너른 초원의 주인공이 제주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주 종산간 지역을 지나다 보면 초원을 거니는 소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거든요. 전국 초지 면적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초지가 발달한 제주. 한우는 조랑말과 함께 오랜 기간 제주 초원의 주인공으로 지내왔습니다. 한라산의 전기를 받은 청정지역의 초원. 평안과 자유로움이 가득합니다. 제주도엔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약 360여 개의 크고 작은 산이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이를 작은 산이란 뜻의 오름이라 불렀죠. 옛부터 제주에서는 오름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었고 저마다의 오름은 사람들과 함께 그 숨결을 이어왔습니다. 제주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름에서 태어나 오름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름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제주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오름을 오르내리며 오름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오름이지만 생긴 모양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곳은 여러 개의 봉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용눈이 오름입니다. 멀리 성산 일출봉이 보이네요. 이곳은 일출봉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오름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름은 제주도 사람들뿐 아니라 국내외의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다랑쉬, 이름도 참 예쁜 오름입니다. 이곳을 오름의 여왕이라 했던가요? 한라산과 참 많이 닮아 한라산의 축소판이라고도 한답니다. 정성의 커다란 분화구까지도 한라산을 꼭 빼닮았습니다. 다랑쉬 오름의 매력은 계절마다 새로이 피어나는 꽃, 나무를 만나는 일입니다. 또 한 번 계절이 바뀌면 수없이 많은 꽃이 피고 지고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이 찾아들겠지요.
오름을 오를 때면 오감, 마음을 모두 열어야 합니다. 손끝으로 스치는 바람결, 귓가를 맴도는 대자연의 속삭임, 이 모두가 다랑쇼룸의 선물일 테죠. 제주도는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바람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묘를 보호하기 위해 돌담을 쌓았습니다. 제주도의 무덤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자석, 영혼을 지킨다는 의미로 세워진 거죠. 제주도에서는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돌담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이 어째 영 신통치 않아 보이죠? 하지만 저 구멍이 바로 바람길입니다. 바람길을 지나며 바람은 약해지고 돌담은 강풍에도 끄떡없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조차 혼자선 감히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깊고 깊은 숲. 워낙 숲이 우거져 검은 숲이라 불리는 곳, 검은 오름입니다. 이곳 검은 숲의 주인은 우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녀석들이죠. 검은 오름의 숲은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지열과 습기가 숲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죠. 이곳 검은 오름엔 또 하나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검은 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14km 떨어진 해안으로 흘러가면서 생긴 용암협곡, 용암동굴입니다. 빙뒤굴, 만장굴, 김영굴, 용천동굴, 그리고 당첨을 동굴 등이 포함된 검은 오름 용암동굴기. 이곳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용암 터널로 알려진 만장굴. 전체 7.6km 중 약 1km 구간만이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구간이네요. 만장굴은 동굴 내부의 구조와 형태, 동굴의 지형,
생성물 등 보존 상태가 뛰어나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큰 동굴입니다. 약 110m로 길이가 매우 짧고 단순한 구조를 가진 당첨을 동굴입니다. 축축 늘어진 모양이 좀 특이하죠. 동굴 내부로 들어온 식물의 뿌리 위로 해안으로부터 날아온 탄산칼슘이 침전하면서 생성된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보기 드문 형태라고 하네요. 용천 동굴의 백미는 동굴 끝에 자리하고 있는 바로 이 호수가 아닐까 합니다. 모래로 된 호수 바닥엔 아주 특별한 녀석이 숨어 있습니다. 눈과 불에가 퇴화한 미확인종의 동굴 물고기. 바로 이 녀석입니다. 용천 동굴의 전체 길이는 약 2.5km. 동굴 입구에서 바다 쪽으로 약 2km 구간에 걸쳐 갖가지 용암 생성물과 석회 생성물이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용암 동굴이 이룰 수 있는 거의 모든 지형이 보존된 검은오름 용암 동굴기. 이곳은 세계적인 종합 동굴 박물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대자연이 물려준 아름다운 유산 화산섬 제주.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 그 안에 우리의 제주가 있습니다. 세계인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 제주. 지금 한반도의 작은 섬 제주가 드넓은 세상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